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월요일 새벽이고요. 0시 53분 방송입니다. 오늘 장 역시나 주말 장 제가 이제 좀 힘들 수도 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지금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진짜 잡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손실이 너무 커, 그러면은 좀 한 번쯤 고민해볼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진짜 뭐 비트 장기 홀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것보다 지금 훨씬 더 저점에 들어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아직까지도 뭐 어쩔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와서 이렇게 해봤자 뭐 의미가 없지만, 항상 하락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 상승장이 아무렇지 않게 왔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되게 우리를 둔감하게 했잖아요. 비트코인 2만 언제가? 근데 어느새 2만, 3만, 4만, 5만, 6만 가 있고, 그런 것처럼 하락장 역시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비트코인 어느새 보니까 하락인데 그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또 타이밍이 지금 좀 와 있다는 것. 장기적인 뷰 자체는 저도 긍정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단기적인 조금 굉장히 깊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사실 피가 말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깊은 골짜기를 잠깐 찍은 건데, 진짜 사람이 피 말리는 거는 진짜 오를 듯 하면서 또 빠지고 더 빠지고 또 오를 듯 하면서 더 빠지고 막 이러는, 반등인가 하면 약간 이렇게 사람 숨 막히게 하는 그런 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을 진짜 겪어본 저로서는 좀 두렵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서 지금 시즌 자체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많긴 한데, 저도 아직까지 사실 그 입장을 고수하곤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반대쪽으로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슈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방송을 못해서 제가 이제 대신 커뮤니티 글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세에 대한 글은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글을 올렸었냐면요, 제가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일단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롱이 뷰가 롱이긴 한데, 이 뷰 자체는 어떤 외부의 강한 규제라든지 이슈, 뭐 정치적 이슈,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언제든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을 좀 암울해진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바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회복이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미넌스 회복이 어떤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비트가 계속해서 하락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락 횡보가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 자체는 완전히 선을 넘을 정도로 이탈하지 않는 선, 뭐 32K에서 42K, 뭐 순간적으로 뭐 2만 달러 때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좀 뭐 나중 얘기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횡보를 하면서 비트를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이 더 큰 폭으로 하락 횡보를 해줍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이 지금 뭐 마이너스 12.76이야, 퍼센티지로. 그러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18, 16, 20, 25 막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더 큰 하락폭으로 횡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거가 세탁기 탈수 돌리는 것처럼 달달달달달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이게 뭐 사실 이걸 제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이 지금 추세 전환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겠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을 좀 더 털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 가격 자체도 떨어지죠. 그러면서 횡보하면서 이제 동시에 도미넌스는 상승하는 형태로 가줍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거의 30%대까지도 보였었는데 지금 어느새 46.8%로 올라와 있죠.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를 계속 올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도 갈 수 있어요. 뭐 25K, 뭐 23K, 21K까지도 열어는 두는 거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간다면 사실상 시장의 붕괴라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라인이라서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구간까지도 열려 있지만 어쨌든 도미넌스 상승을 해주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하면서 이제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비트로 슬금슬금 다시 빠져나갔던 돈들, 대기 중인 돈들이 들어오면서 도미넌스를 상승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비트의 상승을 선두로 순환매가 시작되고 하반기 사이클이 시작된다 라는 약간 망상이 섞인 그런 지금 현 시장에 대한, 현 시장이 다시 좀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모멘텀으로 저는 이런 패턴을 좀 보고 있고요. 이 패턴이 뭐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소 뭐 1, 2주, 3, 4주, 뭐 한두 달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하반기 사이클이 시작되겠지만 이게 되지 않고 뭐 알트코인이 뭐 상승 회복해서 좋다던가 뭐 이런 수준이라면 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어떤 얘기인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만약에 끝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 진짜 끝일까? 이 시장이 진짜 끝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장기로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단기로는 저는 지금으로선 판단 불가라고 지금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기로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단기로는 흔하게 맞을 수 있어요. 이번 사이클이 뭐 정말로 마무리되는 단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단 불가라고 내려놨는데요. 저도 진짜로 간절히 사이클 더 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가능성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요, 그러니까 장기로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7, 18년에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17, 18년에는 진짜 끝났다, 이거 사기였다, 비트코인 날아간다, 뭐 다시 뭐 2500에서 2800에서 뭐 300만 원대를 다시 봤으니까요. 아 진짜 내가 이 대폰지 사기글에 말려들었구나, 진짜 끝났구나, 약간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 0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소리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지금은 시즌이 끝났다고. 시즌이 끝났다. 그러니까 4년 후에 보자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시즌이 끝났다, 이번 시즌 끝났어, 4년 후에 보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즌 종료합니다, 뭐 이번 시즌 끝났어요, 뭐 4년 후에 봬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 머리에, 우리나라든 해외든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사람들 머리에 지금 이게 사이클이구나, 반감기 4년 사이클, 13, 17, 21년, 그러면 다음은 25년, 이런 사이클이 머리에 지금 개념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어떤 지금 것으로 받아들이냐, 사람들이 바닥이 어딘진 몰라도 결국에 바닥 찍고 다음에 꼭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결국에는. 그리고 그 올라가는 타이밍에 다시 올라갈 때 내 돈을 가지고 오겠다, 그때는 난 많이 먹을 것이다 라는 게 사람들 머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절대로 완전히 끝나진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잘 안 드리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시장이 끝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결국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지금 포지션 상태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는 포지션이고요. 현재 포지션입니다. 현재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월 말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4월 23일쯤에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월 뷰 한번 볼까요? 4월쯤에 이쯤이죠. 이쯤이죠. 4월 23일 맞죠? 이 4월 23일에 한번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이슈는 이쯤이고 이때 폭락이 좀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또 저는 한번 뺐어요. 발을 한번 뺐다가 구간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이 상승분 자체는 많이 못 먹었어요. 거의 토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들어간 재진입했던 부근 전에서 저는 다 일단은 현금화, 그러니까 다까지는 아니고 그때 한 80% 이상을 현금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테슬라 이슈 이후에요.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 닿기 전에 현금화를 좀 많이 했었던 상태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90% 이상 달러로 들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예치 중입니다. 예치. 그러니까 바이낸스나 뭐 디파이 안 보이네요. 바이낸스나 뭐 디파이 달러로, 그러니까 이자 달러죠. 이자. 뭐 사실 포지션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로 넣어두고 있고, 그리고 뭐 일부는 뭐 또 김프 재정 거래를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하락시 뭐 김프가 좀 뼈다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걸로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뭐 폭락이라든지 과매도가 나왔을 경우에 순간의 단기 반등을 먹기 위해서 매수 대기 혹은 그냥 뭐 거래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저는 뭐 디파이라든지 안전한 쪽에 예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좀 그냥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자가 지금은 크진 않아요. 왜냐면 다들 현금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내려간 상태예요. 원래는 막 10% 이상 이자를 줬었는데 APY가 10% 이상이었는데 지금 뭐 한 5%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슈는 많이 없고 그냥 좀 트위터라든지 기사들 한두 개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짜로 지금 피바다예요. 코인마켓캡만 봐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요 24시간 기준으로 사실 이런 건 의미가 별로 없고 지금 상승률이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률도 아니야. 사실 셀테이블 코인은 뭐 상승률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면은 이제 인터넷 컴퓨터 토큰만 봐도 그냥 마이너스부터 시작하죠. 다 마이너스고 알트코인들 좀 많이 나간 거는 이제 뭐 마이너스 60%까지도 70%까지도 지금 거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중국발 규제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뭐 OKB 토큰이라든지 호비 토큰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더 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좀 그런 해외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하락률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피바다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들 뭐 손절하시거나 그런 분들 많은데 저도 뭐 그런 걸 보면 좋진 않죠. 좋진 않고 저 자체도 뭐 손실 난 뭐 어떤 포트폴리오적으로 손실 난 구간이 있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코인 단일화를 미리 좀 시켜 놓는 거 되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중간중간에. 왜냐면 하락장이 왔을 때 이 코인 저 코인 막 이런 데다가 이걸 해서 저걸 해서 다 담가두면 절대로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없다. 대처를 하다가 멘탈이 나간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간중간 포트폴리오 점검하면서 코인 단일화 하면서 내가 모으고 갈 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근본 코인 라인 정하고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딱 이런 시점에 오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시장의 기회가 왔을 때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코인 360으로 봐도 지금 마이너스 다 진짜 피바다죠. 피바다여서 좋진 않네요. 좋진 않네요. 김프 자체도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10%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조만간 뭐 10%도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내가 다음부터 그러니까 나는 더 투자할 마음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미리미리 김프가 좀 많이 빠져 있을 때 미리미리 달러로 바꿔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거의 요 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떡락빔 전에 내가 상태가 이랬다면 떡락빔을 맞고 거의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하락장이라서 저도 사실상 많은 뭐 정보라든지 이런 거 드릴 수는 없는 실정이 맞아요. 그래서 하락장에 뭐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까? 어떤 코인에 대한 ICO나 IO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이슈들은 뭐 그냥 멘탈적인 부분 혹은 지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사실상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 봐도 지금 좀 볼까요?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 이렇게 줌 아웃해서 보면은 뭐 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긴 해요.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여기서 더 지금 좀 그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 공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저조차도 이것보다 더한 공포를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게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보시면은 좀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영상을 좀 많이 짜면 그러니까 공포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해서 많이 영상을 만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는 자꾸 그런 식으로 너 현금화했다고 너 지금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냐, 뷰를 그렇게 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하지만 현실인 거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망각하고 이상만 쫓다가 진짜 빈털터리가 된 적이 제가 있어요. 17년 때, 18년 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큼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때도 뭐 빈털터리까지는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었다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또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때가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래서 좀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닫고 보는 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 좀 안 좋은 기사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항상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은 지금 이 시장에 펀더멘탈이 좀 강력해졌고 기관 투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왔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기관 보유량을 따지고 보면 전체 1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일부는 뭐 영원한 소각 이슈로 묶여 있을 거고 비트코인의 어떤 일부분요. 혹은 뭐 일부분은 뭐 몇십 년까지도 아니겠죠. 뭐 몇 년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지갑들에 잠겨 있는 아이들도 많을 것이고 이렇게 따지면은 10%가 전체의 10%라고 하면 좀 작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지금 현재 유통 가능한 그런 물량에서의 10%면 그래도 나름 꽤 의미 있는 숫자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65만 8천 개 정도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있고요. 그리고 마운트곡스 같은 경우도 한 20만 개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이오스 재단, 블록원 같은 경우도 14만 개. 뭐 마이크로 스트리지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있어? 그렇죠? 9만 개, 9만 개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테슬라도 많이 샀었는데 뭐 4만 개 정도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뭐 넥슨 같은 경우 1700개 큐티포착하죠.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기관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아직 뭐 발표를 하지 않은 기관들이 계속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좀 뭔가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더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의 그런 펀더멘탈을 좀 흔들 수도 있는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봉자호의 트위터를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깔아앉혀서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뭐 어떤 거냐면 이게 비트코인 전체 차트입니다. 차트인데 가격 차트예요. 보시면 이 선이 있죠. 17년, 18년 전고점, 그리고 지금 최근 5천 전고점인데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빨간색, 분홍색 구간이 그러니까 이 색깔로 우리의 시장 감정을 구분했다라고 한다면 빨간색이 불행입니다. 불행. 그리고 녹색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그 타이밍이 굉장히 찰나와도 같다. 줌아웃 해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 불행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 이 행복의 시간만 좀 보고 매매를 하려고 뛰어들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불행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들의 기다림과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고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또 이게 영원히 빨간색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초록색일 수도 없고 또 언젠가 또 녹색으로 바뀐, 생각보다 또 아무렇지 않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뭐 3만, 4만, 5만 다시 회복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죠. 좀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비트 좀 보면요. 업비트를 같이 볼까요? 업비트를 보면은 지금 자꾸 장난질을 하는 것 같아요. 플레이뎁 같은 경우만 봐도 그렇고, 이런 코인들만 봐도 지금 자꾸 막 펌핑 씌워가지고 개미들 꼬시고 하는데, 이런 거 절대 여러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단타로 접근하시고요. 무조건 단타로 접근하시고, 절대 이런 거 뭐 들어가가지고 물리는 일 없도록 합시다. 물리더라도 소액으로만 하시고, 단타로만 하시고, 진짜 단기 투자로만 하시고, 소액으로만 하시되, 만약에 뭐 손절 라인이다 그럼 과감하게 손절 치시고요. 이런 거 진짜 약간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실 입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진짜 이거는 악질이거든요. 이거는 거래소에서 대놓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주체는 모르지만 진짜 안 좋은, 진짜 이런 거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진짜 지양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상승장일 때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진짜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심리를 이용해서 진짜 끝까지 쥐어 짜내는 악질이에요.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은 뭐 좀 여러 가지로 막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좀 기분이 좋진 않네요. 저도 이렇게 하락장이 오고 막 댓글들도 손실 입은 분들 많다고 소식이 들리니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다시 좋은 날이 오기를 같이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그렇게 기다려서 좋은 장이 오면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뭐 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좀 잠시 쉬고 오셔도 되니까요. 저는 계속 방송을 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쉬고 오실 분은 쉬고 오시고, 이렇게 쉬고 또 차트 뭐 안 보시든가 뭐 어플 좀 지우시던가. 진짜 병나요. 골병 나기 때문에 밥도 안 들어가요. 진짜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마음 저도 알고 하니까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라앉히고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말은, 지금 보시면 막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봤던 뭐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뭐 블로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약간 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던가, 뭐 갑자기 글이 안 올라오던가 영상이 안 올라오던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도 마음은 하고 싶은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굉장히 많은 손실로 인해서 멘탈이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이런 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분들 중에 평소에 뭔가 좀 자만하시던 그런 뉘앙스가 있거나 아니면 좀 뭔가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분들 있었다면은, 여러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되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더 도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재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혹은 본인들이 뭐 그렇게 좀 방향성을 잡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좀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월요일 부디 시작 좋게 하시고,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